망원시장 웅성거림 소리와 함께 흐흐흐, 여기 불법 체류자가 버젓이 장사 중입니다. 고요함 속에 은하는 앞치마를 천천히 벗으며 말없이 칼을 집어든다. 고기 써는 날카로운 소리. 슥슥. 은하는 차분하면서 단호하게. 북쪽에선 사람도 이렇게 잘났어요. 시장 전체 정적. 내가 뭘 잃고 버텨왔는지 당신이 알아요? 숨기고 도망치던 과거. 이젠 칼을 들고 맞선다. 은하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망원시장 은하정육.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망원시장의 첫 번째 불빛이 켜졌습니다. 은하정육 간판 아래에서 은하가 철제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고요한 거리에 울려 퍼졌죠. 49세의 은하는 언제나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로요.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소고기 덩어리가 작업대 위에 놓였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녀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슥슥. 칼이 고기를 가르는 소리가 리듬을 탔습니다. 30분. 그것이 은하가 소 한 마리를 완벽하게 부위별로 나누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죠. 등심, 안심, 갈비. 각 부위가 교과서처럼 정확하게 분리되었습니다. 아이고, 은하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가게 떡볶이집 순이가 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네, 순희 씨도 일찍 나오셨네요. 은하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그녀의 억양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죠. 북쪽 사투리처럼 들리는 무언가가요. 시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채가게 춘자가 상자를 나르고 철물점 덕수가 가게 앞을 쓸었죠. 이들은 모두 은하의 이웃이자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하야, 오늘 돼지고기 좀 좋은 걸로 남겨둬. 손님 올 거야. 춘자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은하는 알았다는 듯 손을 들어 보였죠. 작업을 하던 중 은하의 시선이 자신의 팔뚝에 머물렀습니다. 긴 소매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 그녀는 재빨리 소매를 내렸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능숙하게 고기를 썰고 무게를 재고 포장했죠. 그녀의 손놀림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아줌마 여기 갈비뼈 사이 고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발라내셨어요? 젊은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은하는 희미하게 웃었죠. 연습하면 돼요. 뼈와 근육의 구조를 알면 쉬워요. 그 순간 은하는 자신이 너무 많이 말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반 정육점 주인이 알기엔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었죠. 오후가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측정하고 있었죠. 카메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덕수가 은하 옆으로 와서 중얼거렸습니다.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칼 손잡이를 쥐었다가 놓았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시장에도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죠. 은하는 가게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 있었죠. 어린 은하와 그녀의 오빠가 함께 찍은 사진. 배경은 대동강이었습니다. 은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민호 오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15년.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죠.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온 은하는 혼자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그녀는 북쪽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이었지만 은하는 그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최은하 씨죠? 한강개발에서 나왔습니다. 내일 시장 상인분들께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요. 은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죠. 평화로웠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죠.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마지막 터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숨어 살며 만들어온 새로운 삶.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었죠.
집에 도착한 은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냄비 속 두부가 보글보글 끓어올랐죠.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요. 창밖을 보니 망원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죠.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차가운 강물과 총소리 그리고 오빠의 외침이 뒤섞인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망원시장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불안한 기운이 시장 전체를 감쌌죠. 은하가 가게 문을 열자마자 순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은하 씨 들었어요? 재개발한대요. 우리 시장을. 은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누가 그래요? 한강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 시장 입구에 있어요. 은하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정말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죠. 그 중심에는 3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윤재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미소를 가진 그는 마치 독수리처럼 보였죠. 안녕하십니까? 상인 여러분. 저는 한강개발 윤재혁 팀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끄러웠지만 은하는 그 안에 숨은 날카로움을 느꼈습니다. 순간 그녀의 근육이 긴장했죠. 우리 회사에서 이 지역을 현대적인 복합 쇼핑몰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분노했죠. 보상이고 뭐고, 우린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거예요. 철물점 덕수가 소리쳤습니다. 은하는 덕수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봤죠.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재혁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구청과 협의가 끝났어요. 은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저는 안 나갑니다. 단 4글자. 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에 금이 갔죠. 아주머니가 누구신데요? 은하정육 주인입니다. 아, 정육점. 좋은 곳으로 이전하시면 장사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여기가 제 마지막 터전입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혁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봤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겁을 먹거나 화를 냈는데 이 여자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한 달입니다. 재혁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에게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죠. 저 정육점 주인 조사해봐. 은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귀는 예민했죠. 북에서 받은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은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7년 전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은하는 가족과 함께 두만 강변에 숨어 있었죠. 강을 건너면 중국 그리고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내가 먼저 건너갈게. 안전하면 신호할 거야. 오빠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죠. 같이 가요, 오빠. 안 돼. 한꺼번에 움직이면 들킬 거야. 그때였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죠. 순찰대가 나타난 겁니다. 은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뛰어.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은하는 정신없이 뛰었죠.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손님 괜찮으세요? 춘자의 목소리에 은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칼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네, 괜찮아요. 은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덕수를 만났죠. 은하 씨, 오늘 멋있었어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은하는 쓴웃음을 지었죠. 뭐가요? 그 개발업자한테 맞선 거예요. 다들 무서워하는데. 덕수는 은하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근데 은하 씨, 혹시 군대 갔다 오셨어요? 은하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아니, 그냥 서 있는 자세가 군인 같아서요. 저도 특수부대 출신이거든요.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죠. 집에 도착한 은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셔츠를 벗었죠. 등에는 오래된 문신이 있었습니다.
무궁화로 덮었지만 그 아래 북한 특수부대 마크가 희미하게 보였죠. 은별부대.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의 이름이었습니다. 은하는 그곳에서 3년을 보냈죠. 사람을 죽이는 100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은하 씨죠? 윤재혁입니다. 은하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내일 시간 되십니까? 할 말 없습니다. 탈북자시죠? 순간 은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무슨 소리인지. 숨기지 마세요. 다 조사했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죠. 1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들켜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망원시장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여기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 새로운 정체성. 하지만 과거는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개발의 그림자가 시장을 덮었고 그녀의 비밀도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죠. 새벽부터 정육점 앞에 쓰레기 봉투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꼈어요. 고기 써는 칼 대신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골목 끝까지 옮겼습니다. 비닐 안에선 상한 생선 냄새가 올라왔고 구겨진 종이들 사이엔 개발사 로고가 찍힌 브로셔도 끼어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은하의 속이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이건 경고다. 말 안 들으면 더 지저분해진다는 뜻이지. 며칠 전부터 전기 공급도 불안정해졌어요. 가게 안 형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은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느낌, 북쪽 검문소 근처에서 들었던 총소리처럼 날카롭고 찝찝했어요. 저녁 무렵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윤재혁의 부하들이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고객들이 떠나기도 전에 남자 넷이 고깃덩이를 냉장고에서 꺼내 바닥에 내던졌어요. 가게 좀 줄이시라니까? 이게 끝까지 버틸 일이에요? 그중 한 명이 고기를 발로 밟았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휘몰아쳤습니다. 손이 반사적으로 작업대에 있던 칼을 움켜쥐었어요. 한 걸음만 더 다가왔더라면. 은하는 그 순간 자신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칼을 내려놨어요.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선 넘은 거예요. 다음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비웃고는 물러났어요. 가게 문을 닫고 은하는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며 등을 돌려봤습니다. 등 한가운데 흐릿하게 남아있는 은별부대의 문신. 그 위를 억지로 덮은 무궁화 문양이 어둡게 번져 있었습니다. 여기서까지 또 싸워야 하나? 이젠 좀 쉬고 싶었는데. 입술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창문 밖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고요한 방 안에서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며칠 뒤 김덕수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철물점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은하 씨, 혹시 군에서 일한 적 있어요? 그 말에 은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칼날을 닦던 행주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 우리 부대에 칼 다루던 동료가 있었는데 당신, 그 사람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손놀림, 시선 처리, 주변 소리 듣는 법까지. 은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북한에선 생존이 기술이에요. 뭐든 빨리 익혀야 살 수 있죠. 그 대답에 김덕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이미 많은 걸 이해한 듯 했어요. 그날 밤 은하는 오래된 박스를 꺼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겨우 숨겨온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거기엔 오빠 민호의 생일, 어머니의 김치 양념 비율, 동무들의 이름. 그리고 탈북 직전 지도 한 귀퉁이에 그려놓은 도주 경로가 있었죠. 그 길 끝에서 오빠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은하는 혼자였고 항상 도망치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가끔은 밤마다 꿈을 꿔요. 두만강 얼음 밑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오빠의 모습. 그 손을 잡으려 달려가는데 물이 자꾸 밀려오고 숨이 막히는 그 순간 은하야,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어요. 하지만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남자가 가게 근처를 맴돌고 있어요. 카키색 점퍼에 낡은 캡모자를 쓴 중년 남성. 말은 걸지 않지만 은하를 유심히 바라보며 머뭇거리고 있죠.
은하의 가슴이 자꾸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고개를 들고 은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저렸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목소리도 듣지 않았지만 무언가 오래된 감정이 아주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망원시장의 밤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던 시간 속에 뭔가 검은 파도가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어요. 은하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시장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고기 썰던 은하의 손도 멈췄어요. 입구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불법 체류자가 가게 차리고 버젓이 장사하고 있답니다. 윤재혁이었습니다. 그는 상인들 앞에서 크게 소리쳤고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은 핸드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사람이 이 시장을 지킨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은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앞치마를 풀어내려놓고 조용히 작업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도마 위에 있던 돼지 반마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획! 날카로운 소리가 퍼졌고 고기의 근육 사이가 순식간에 갈라졌어요. 은하는 정확히 30초 만에 돼지 한 마리를 정육점 진열대용 부위로 완벽하게 나눴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은하는 눈을 윤재혁에게 향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북쪽에선 사람도 이렇게 나눴어요. 그 순간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재혁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의 말이 불을 질러버렸다는 걸 깨달았죠. 그쪽이 뭘 알겠어요. 나는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낮았지만 훨씬 강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뭘 잃었는지 당신이 알아요? 은하의 두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그 속엔 분노, 아픔, 그리고 무너질 듯한 슬픔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순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 은하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당신이 뭔데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몰아붙입니까? 그 말에 춘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북자든 뭐든 상관없어요. 우린 하루하루 같이 장사하고 같이 밥 먹는 이웃이에요. 시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은하 옆에 서기 시작했어요. 김덕수도 나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은하 뒤에 섰습니다. 윤재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분위기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시장 골목이 조용할 때쯤이었어요. 은하는 가게 셔터를 내리고 뒷문을 통해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김덕수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오늘 잘 참았어요. 은하는 피식 웃었습니다. 안 참았으면 뉴스 나왔겠죠. 둘은 아무 말 없이 몇 걸음 같이 걸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 그냥 물러날 것 같아요? 김덕수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분명히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젠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밤 11시. 시장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났습니다. 윤재혁이 이끈 용역 직원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헬멧까지 쓰고 몽둥이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 안에 철거 들어간다. 버티는 가게 경기 끊는다. 거친 외침이 들려왔고 상인 몇몇은 뒷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은하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커먼 복장을 입은 4명의 남자들이 조용히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움직임이 매우 빠르고 정확했어요. 저 사람들 뭐야? 순이가 속삭이듯 물었고 은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쪽 사람이에요. 10초도 안 돼서 용역 직원 5명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헬멧이 벗겨지고 몽둥이들이 멀리 나뒹굴었어요. 그 남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움직임만으로 상대를 제압했죠. 윤재혁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야? 경찰 부를 거야? 이건 불법이야. 그 소리에 남자 하나가 다가가 작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불법으로 모은 증거를 다 갖고 있어요. 조용히 물러가시죠. 윤재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은하의 가게 앞에 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째 맴돌던 중년 남성.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는 모자를 벗고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혹시 최연아 씨 맞습니까? 그 말에 은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 그 말투, 그 어깨의 각도.
그 모든 것이 기억 속 한 사람과 겹쳐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 순간 은하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은하야, 맞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모자를 벗은 중년 남자의 얼굴은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동자는 흐려졌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민호 오빠야? 은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어요. 그 남자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은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뒷방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식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날 두만강에서 너를 두고 뛰었을 때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 강에서 내가 죽었을까봐 몇 년을 제대로 잠도 못 잤어. 은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참으려 해도 자꾸 흘러내렸어요. 나는 중국에서 붙잡혔다가 간신히 빠져나와서 남한에 들어왔어. 정착하고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했어. 너처럼 헤어진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도왔어. 하지만 너는 못 찾았어.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었어. 나는 은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내 이름도 가족도 다 버리고 살았어. 잡히면 북송이니까 숨어서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이제 나 살아도 되는 거야? 며칠 뒤 윤재혁의 소식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습격 영상이 어딘가로 새어나갔고 회사는 곧장 감사를 받았어요. 윤재혁은 본사 징계를 받고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재개발 계획은 시민단체와 상인들의 반발로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은하는 시장 어귀에 붙은 포스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망원시장, 전통시장 보존구역으로 지정. 순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봤죠? 결국 우리가 이겼어요. 은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지나간 후에야 지을 수 있는 조용하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김덕수는 철물점 앞에서 은하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요즘 얼굴이 편해졌어요. 그래요? 은하가 컵을 받으며 살짝 웃었어요. 그동안 숨을 너무 오래 참았나 봐요. 이제서야 조금 숨 쉬는 기분이에요. 김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 참는 것도 실력이고 끝까지 숨 안 놓치는 것도 용기예요. 은하는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외로웠던 순간들, 말할 수 없던 과거, 버려야 했던 이름들 모두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젠 괜찮다고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민호는 은하의 가게 근처에 조그만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탈북자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은하는 고민 끝에 작은 간판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은하정육 - 북한식 고기 요리 전문. 순이는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은하 씨 고기는 그냥 고기 아니에요. 칼질에서 인생이 느껴진다니까요. 관광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가게 앞엔 긴 줄이 생겼어요. 은하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고기 써는 손끝에 자신감이 다시 살아났고 손님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 웃음도 많아졌어요. 어느 날 민호가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만 이렇게 살기 아까운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처럼 탈북자들이 기술 배워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거 해보면 어때? 은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장 안작은 창고 하나를 정리해 직업훈련소라는 손글씨 간판을 달았어요. 처음 온 청소년은 3명. 은하는 고무 앞치마를 입히고 고기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이거는 앞다리살이에요.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건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 여기가 내 자리니까. 밤이 되자 은하는 뒷마당 평상에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언젠가 엄마도 아빠도 우리를 보겠지? 은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빛이 조용히 내려앉는 시장 골목. 거기엔 더 이상 숨을 곳도 무너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망원시장은 여전히 붐볐고 고기 써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은하는 드디어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애경 감동 채널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